양심 리뷰! 이번엔 LG에서 새로 나온 울트라 와이드 끝판왕 38Gen 950의 차례입니다. 근데 이번 제품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해외에는 6월부터 막 리뷰 같은 것도 올라오고 판매도 시작하더니 국내에는 6월 말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7월쯤은 나오겠지 했더니 또 소식이 없고 8월쯤엔 나오겠지 했더니 또 생각하니까 되게 혈압오르네 이거.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대체 몇 달을 기다린 거야 지금. 시작부터 그냥 한 대 확 치고 시작.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제품이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그냥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그냥 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번 제품은 구매하시는 겁니까? 자, 바로 스펙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LG의 울트라 와이드 끝판왕이던 38Gen 950G와 거의 비슷해요. 38인치 크기, UWQHD 플러스 해상도, 그러니까 4K 해상도와 동일한 가로는 3840인데 세로가 1600픽셀입니다. 기존 21대9 비율의 34인치 모니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모델이에요. 아마 34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쓰신 분들이라면 웹서핑 하다 보면 이 위아래 살짝 짧은 거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38인치는 위아래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21대9 비율에선 3840의 1600이 가장 최적의 해상도 같아요. 패널은 당연히 LG의 자랑 최애 패널 나노 IP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격이 상당히 높아요. DCI-P3 기준 98%. 만약 여러분이 광세격에 거부감이 없다면 또는 진한 색상에 거부감이 없다면 상당히 만족하실 만한 그런 세격입니다. 최대 주사율은 160Hz인데 이 부분부터 초대 챔피언인 38GL950G와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 그런 맥락일 거예요. 그냥 쉽게 이전 모델을 형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형은 최대 주사율이 175Hz였거든요. 근데 동생인 이번 모델은 160Hz예요. 15Hz는 어디 간 거야? 어디 숨겨놨나? 형이건 동생이건 기본 주사율 144Hz인데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15Hz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형이잖아요. 동생이 형의 스펙을 다 뛰어넘어 버리면 그건 팀킬 아닙니까? 사극상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38GL950G를 형 대접해주기 위해서 이번 동생이 살짝 낮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년 전쯤 출시됐었던 32GK850G와 32GK850F랑도 비슷한 맥락인데 여러분 모니터 라인업에도 엄연히 족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통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맥시멈으로 그냥 다 때려 넣을 수는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형은 175Hz의 주사율까지 가능은 하지만 HDR은 400, 그리고 동생은 160Hz의 주사율까지 보장되지만 HDR은 600. 결국 주사율에선 양보를 했어도 HDR에서 동생이 양보를 하진 않았어요. 이 두 형제를 아주 쉽게 풀이해보자면 형은 약간 과시형 스타일이고 동생은 실리를 추구하는 실속형 스타일?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좀 현실적인 이야기 해볼게요. UWQHD 플러스 해상도에서 175프레임 뽑으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진짜 개빡세요. RTX 3090 같은 거 꼽아놔봐야 어떻게 한번 비벼볼 정도? 뭘 올 같은 저상한 게임이나 바탕화면에 이 마우스 돌리기 정도야 가능하지 트리플 A 게임 타이틀에선 진짜 써먹기 어려운 그런 스펙이에요. 그런데 HDR은 프레임이 얼마가 나오던 일단 지원이 가능한 콘텐츠면 활용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더 풍부한 셈이고, 그리고 HDR 400과 달리 HDR 600은 로컬 디밍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빛의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실리를 추구하는 실속형 스타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가변 주사율 기능인데 형은 찐싱크, 한마디로 G싱크 모듈이 탑재된 순혈주의자 같은 개념이라면 동생은 짭싱크, G싱크 컴포티블의 공식 인증은 받았다지만 약간 서자 느낌? 저도 이 찐싱크와 짭싱크에 있어서만큼은 순혈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모니터 덕후였는데 최근 들어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집에 찐싱크와 짭싱크 모니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게임을 플레이해봐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둘 다 싱크 기능이 작동하는 가변 주사율 범위 내에선 이론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프레임 급락이 엄청 심한 게임 타이틀이 아니고선 이 찐싱크의 진면목을 보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차세대 지포스 성능 엄청 화끈하잖아요. 짭싱크의 유일한 단점이 이 가변 주사율의 동작 범위가 낮다라는 건데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수록 이 단점의 영역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디테일하게 다 따지고 들면 역시 찐싱크가 짱이긴 한데, 그런데 점점 짭싱크의 포지션이나 위치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물론 공식 인증을 받지 못한 짭싱크는 절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인증인데 이 엔비디아의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은 찢겨짐, 화면의 테어링 이런 불안정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현상을 한 번이라도 겪게 되면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모니터를 다시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자, G싱크 모듈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작 초대 챔피언인 38GL950G에 새로운 G싱크 모듈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그 시점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나니까 이 G싱크 모듈에 발열이 조금 있었고, 그 발열 해결하겠다고 LG가 장착한 쿨링팬이 볼 베어링
이것만 유체 베어링이었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죠. 결국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용 시에 나타나는 이 모니터의 쿨링팬 소음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동생 38GN950은 G싱크 모듈이 쏙 빠져서 이 안에 쿨링팬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시에 불편했던 그런 쿨링팬의 소음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후 G싱크 모듈이 새롭게 나온다면 분명히 어떤 발열적인 부분의 개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LG도 볼 베어링에 한번 되어봤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현재로서는 이 38GN950이 새로운 챔피언이 된 겁니다. 최대 응답 속도는 1ms. 하지만 전에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응답 속도를 매우 빠르게가 아닌 빠르게로 설정해서 2에서 3ms로 쓰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설명해드린 부분 제외하고는 뭐 형이랑 똑같아요. 여기 LG 로고 있는 것도 똑같고. 단점은 없나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실 단점이라는 거 찾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제품이에요. LG가 만든 모니터 38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델만큼은 시장에서 적수가 정말 없어요. 적수가 있다고 해도 그 모델도 LG가 만든 똑같은 패널 들어가는 모델이지. 그리고 말이야, 말라서 한 소리인데 LG가 이 38인치 패널 안 만들었죠? 그럼 우리 만날 수도 없었어. 그래도 아쉬운 걸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LG에서 나온 27GN950이라는 모니터가 있었거든요. 그 모니터에 적용됐었던 옥사이드 TFT 기술이 이번 제품에는 적용되질 않았어요. 만약 그게 적용됐었다고 한다면 3면 베젤 리스가 아니라 4면 베젤 리스까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하단 베젤의 이 로고가 스탠드로 가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세대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인 HDMI 2.1이 적용되지 못했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옥사이드 TFT고 HDMI 2.1이고 그게 다 적용이 됐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단가의 상승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출시 시기도 연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LG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빨리 제품을 출시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제품이 이렇게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초대 챔피언 38GN950G의 가격이 219만 원이었는데 이번 동생 G싱크 모듈이 쏙 빠진 38GN950의 가격은 189만 원입니다. 정확히 30만 원이 저렴해졌죠. 물론 모듈 가격이 제외된 것 치고는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 LG의 신제품들이 매번 그래 왔듯이 런칭되는 행사에서는 조금 더 할인되는 가격 만나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11번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부적인 스펙이 살짝 다른 38WN95C도 나오는데 그 모델의 가격은 199만 원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21대 구비율에 로망이 있는 분들, 그 중에서도 차세대 지포스 그래픽카드와 쿵짝을 맞출 그런 제품을 찾는 분들, 거기다가 나는 정말 때려 죽어도 끝판왕 아니면 못 쓰겠다 이런 분들, 그리고 나는 로컬 디밍 없는 HDR은 HDR로 쳐주지도 않고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소음, 그런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 이번 38GN950이 최선의 선택지가 될 겁니다. 반대로 나는 찐싱크, 때려 죽어도 찐싱크, 쿨링팬거 소음 좀 있어도 난 찐싱크 절대 포기 못한다, 그런 분들은 38GN950G가 추가 입고되면 그거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왕 기다린 거 에이서에서 나올 X38이나 델에서 나올 AW3821DW까지 다 보고 그거 나올 때까지 존버하겠다, 그런 분들은 계속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38인치 나노 IPS 패널은 LG가 독점인 상황입니다. 결국 어떤 모델을 사든 패널은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패널 외적인 요소, 어떤 AD보드의 설계, 튜닝, OSD, 기능성, 스탠드, 가격,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K사전 볼트였고요. 저는 다음 양심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러분, 이번 모델 정말 구입하기 어려울 거예요. 기다리던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재고는 아마 한정되어 있을 거라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텐데, 만약 여러분 이번 제품이 마음에 드신다면 고민 없이 바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은 곧 품절입니다.